냉동밥, 즉석밥 드시는 분들 주목하세요. 오늘은 전자레인지 밥이라도 혈당 급등을 막는 4가지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식초 반 티스푼, 귀리 1스푼, 강황 1꼬집, 식전 물 1컵. 이 간단한 방법으로 오늘 저녁부터 바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나는 단 것도 끊었고 밀가루도 안 먹고 운동도 하는데 왜 혈당이 안 떨어질까? 약을 꼬박꼬박 먹는데도 당화혈색소가 제자리야. 점심 먹고 나면 사무실에서 꾸벅꾸벅 졸아. 커피를 마셔도 소용없어. 뱃살은 왜 이렇게 안 빠지는 거야? 먹는 것도 별로 없는데. 이런 고민 여러분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 3년간 만난 수백 명의 시니어분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은 식단 조절하세요, 운동 더 하세요 라고 하시는데 이미 최선을 다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의외로 단순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매일 3끼 꼬박꼬박 드시는 밥의 조리 방법이에요. 특히 현대인의 편의를 위해 등장한 냉동밥, 즉석밥, 전자레인지 조리법. 이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을 위협하고 있었던 겁니다. 에이, 밥이 뭐가 문제야? 우리 조상들도 밥 먹고 살았는데? 맞습니다. 밥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민족은 수천 년간 밥을 주식으로 건강하게 살아왔죠. 문제는 최근 20-30년 사이 급격히 바뀐 밥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흥미로운 사실이 보고되었습니다. 밥을 냉동하고 전자레인지로 재가열하는 과정에서 전분의 구조가 변화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성된 전분은 우리 몸에서 훨씬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갓 지은 밥이 천천히 타는 장작이라면 재가열한 밥은 휘발유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같은 칼로리지만 연소 속도가 완전히 다른 거죠. 보고된 바에 따르면 재가열된 전분은 소화 흡수 속도가 현저히 빨라져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혈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 복부 비만,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지는 연쇄 반응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 상담한 68세 박 여사님 사례가 딱 이런 경우였어요. 박 여사님은 건강을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흰 쌀밥을 현미밥으로 바꾸고 일주일치를 한 번에 지어서 깔끔하게 소분해 냉동 보관하셨죠. 매일 아침 냉동실에서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4분씩 돌려 드셨고요. 현미밥이니까 건강에 좋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3개월 후 병원 검사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공복 혈당이 오히려 상승했고 당화혈색소도 나빠졌어요. 의사 선생님도 고개를 갸웃거리며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셨대요. 알고 보니 문제는 현미밥 자체가 아니라 냉동과 전자레인지 재가열 과정이었습니다. 현미의 거친 구조가 이 과정에서 더 많이 파괴되어 오히려 백미보다 빠르게 흡수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박 여사님만의 문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 시니어 대다수가 비슷한 방식으로 식사하고 계십니다. 특히 1인 가구나 노부부 가구는 더욱 그렇죠. 매번 밥을 지어 먹기엔 번거롭고 음식물 쓰레기도 부담스럽고 전기세도 아까우니까요. 편의점 즉석밥 시장이 매년 급성장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현미밥, 잡곡밥, 곤드레밥. 건강해 보이는 이름의 즉석밥들이 넘쳐나죠. 하지만 이 모든 즉석밥이 제조 냉각 보관 재가열 과정을 거치면서 전분 구조가 변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피곤해서 편의점 도시락을 사오시는 분들, 아침마다 즉석밥을 데워 드시는 분들, 주말에 일주일치 밥을 만들어 냉동하시는 분들, 이 모든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변성 전분을 섭취하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밥을 끊을 필요도 없고 매번 새로 지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하던 방식에 아주 작은 변화만 더하면 됩니다. 밥은 끊는 게 아니라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4가지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특별한 재료를 살 필요도 없고 복잡한 조리법도 아니에요. 여러분 부엌에 이미 있는 재료들로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식초 반 티스푼이 밥맛은 지키면서 혈당 반응을 완만하게 만들고 귀리 한 줌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키며 강황 한 꼬집이 염증을 억제하고 식전 물 한 컵이 과식을 막아줍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건강을 만듭니다. 물론 약 복용이나 질환 치료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생활 습관 개선을 위한 가이드입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변화가 약물 치료 효과를 높이고 때로는 약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밥 먹는 습관을 진단하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과학적으로 알아본 후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합니다. 당신의 밥 먹는 습관을 체크해 보세요. 자, 이제 우리 일상을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밥을 드시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패턴 중에 해당하는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패턴 마이너스 냉동 소분 보관파. 일요일에 밥을 한 번에 많이 지어서 한 공기씩 나눠 냉동실에 보관해요. 매 끼니마다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3-4분 돌려 먹죠. 익숙하시죠?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안 나오고 전기도 절약되고 무엇보다 편하니까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바쁜 직장인들에게는 거의 필수 생활 패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냉동된 밥이 전자레인지를 거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전분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우리 몸이 소화하기 너무 쉬운 형태로 바뀝니다. 마치 딱딱한 사탕을 부숴서 가루로 만든 것처럼 순식간에 흡수되는 거죠. 두 번째 패턴 마이너스 즉석밥 애용파. 마트에서 즉석밥을 박스로 사다 놓고 필요할 때마다 전자레인지에 2분. 현미밥, 잡곡밥으로 고르니까 건강하게 먹는 거 아닌가요? 네,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특히 요즘 나오는 즉석밥들은 영양 성분도 좋아 보이고 유기농이니 무농약이니 하는 라벨도 붙어 있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재료를 써도 제조 과정에서 이미 여러 번의 가열과 냉각을 거친 상태입니다. 즉석밥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공장에서 대량으로 밥을 짓고 100도 이상 고온 살균을 하고 급속 냉각시킨 다음 포장합니다. 그리고 유통 과정을 거쳐 마트에 진열되고 우리가 집에서 보관했다가 전자레인지로 또 가열하죠. 이 과정에서 전분은 최소 4-5번 구조 변화를 겪습니다. 세 번째 패턴 마이너스 편의점 도시락파. 점심은 주로 편의점 도시락이에요. 영양 성분도 표시되어 있고 칼로리도 적당하고 반찬도 다양해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72세 이 선생님이 바로 이런 경우였습니다. 퇴직 후에도 바쁜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점심은 거의 편의점 도시락으로 해결하셨죠. 그런데 매일 오후 일시만 되면 극심한 졸음이 몰려왔대요. 점심 먹고 나면 꼭 쓰러질 것처럼 졸려요. 커피를 마셔도 소용없고 결국 30분은 누워 있어야 해요. 나이 때문인가 했는데 아닙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편의점 도시락의 밥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여러 번 가공된 밥이 급속히 혈당을 올리고 그에 따라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오는 식곤증인 거죠. 이런 패턴들이 만드는 하루. 자, 이제 이런 식습관이 만드는 하루를 그려볼게요. 아침 8시 냉동실에서 꺼낸 밥을 전자레인지에 돌립니다. 8시 30분 식사 후 혈당이 급상승합니다. 9시 30분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혈당이 급락합니다. 10시 30분 갑자기 배가 고파지고 간식을 찾게 됩니다. 점심도 마찬가지입니다. 12시 즉석밥이나 편의점 도시락으로 식사, 오후 1시 극심한 졸음, 3시 다시 배고픔과 피로감, 그리고 단 것을 찾게 되는 악순환. 이런 혈당 롤러코스터가 하루에 3번, 일주일이면 21번, 한 달이면
90번, 1년이면 무려 1095번 반복됩니다. 우리 췌장이 얼마나 혹사당하고 있는지 상상이 가시나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메커니즘, 여러 연구 맥락에서 보고된 바에 따르면 갓 지은 밥은 2-3시간에 걸쳐 천천히 소화되지만 냉동 후 전자레인지로 재가열한 밥은 30분에서 1시간 만에 대부분 흡수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소화 속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빠른 흡수는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고 이는 인슐린 저항성으로 이어지며 결국 당뇨병, 비만,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패턴 진단 체크리스트.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이런 증상들이 있으신가요? 식후 1시간 이내 극심한 졸음이 온다. 식후 2-3시간 후면 급격히 배가 고파진다. 오후 3-4시에 극심한 피로감을 느낀다. 단 것에 대한 욕구가 자주 생긴다. 아무리 노력해도 뱃살이 빠지지 않는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몸이 무겁다. 이 중에서 3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밥 조리 방법을 바꿔보실 때입니다. 작은 인식의 변화가 시작. 그럼 매번 밥을 새로 지어야 하나요?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아닙니다.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냉동밥을 계속 드셔도 되고 즉석밥을 활용해도 됩니다. 단지 조금만 보완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냉동 대신 2-3일 분량만 냉장 보관하기, 전자레인지 출력을 낮춰서 천천히 데우기, 밥에 특별한 재료 몇 가지 추가하기 등 아주 간단한 방법들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무심코 해왔던 습관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는 것입니다. 알면 바꿀 수 있고 바꾸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전분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과학적 원리를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4가지 해결법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계속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바꿀 중요한 정보들이 이어집니다. 자, 이제 좀 과학적인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동네 할머니도 이해할 수 있게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이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왜 재가열한 밥이 문제가 되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밥의 주인공, 전분이란 무엇인가? 먼저 전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전분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포도당이 수천 개씩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마치 긴 목걸이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소화효소가 이 긴 목걸이를 하나하나 끊어서 포도당으로 만듭니다. 포도당이 혈액으로 흡수되면 혈당이 오르는 거고 이 포도당이 우리 몸의 에너지가 되는 거죠. 아주 자연스럽고 필요한 과정입니다. 1단계 갓 지은 밥 마이너스 이상적인 상태. 갓 지은 따뜻한 밥의 전분은 어떤 상태일까요? 전분 알갱이들이 수분을 머금고 적당히 부풀어 있지만 여전히 질서정연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요. 마치 잘 정리된 실타래 같다고 할까요? 또는 차곡차곡 쌓아놓은 벽돌 같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이런 상태의 전분을 우리가 먹으면 소화효소가 차근차근 일을 합니다. 실타래 끝을 찾아서 천천히 풀어가듯이 벽돌을 하나하나 빼내듯이 말이죠. 그래서 소화하는데 2-3시간이 걸립니다. 혈당도 천천히 부드럽게 오르죠. 우리 몸이 가장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천천히 오른 혈당은 천천히 내려갑니다. 췌장도 무리하지 않고 적절한 양의 인슐린을 분비하고 우리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간 먹어온 방식이고 우리 몸이 진화해온 방식입니다. 2단계 냉장 냉동 보관 마이너스 전분의 노화. 그런데 이 밥을 식혀서 냉장고나 냉동실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떨어지면서 부풀었던 전분이 다시 오그라들고 단단해집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전분의 노화 또는 역행이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전분이 다시 결정 구조로 돌아가는 거죠. 빵이 딱딱해지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재미있는 건 이 상태의 전분은 오히려 소화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저항성 전분이라고 해서 식이섬유처럼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냉장 보관한 밥을 그대로 먹으면 오히려 혈당이 덜 오를 수도 있어요. 김밥이나 주먹밥이 따뜻한 밥보다 혈당을 덜 올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다음 단계에서 일어납니다. 3단계 전자레인지 재가열 마이너스 전분의 급격한 변성.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냉장 또는 냉동된 밥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찡하고 돌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전자레인지는 마이크로파를 이용해서 물 분자를 초당 수십억 번 진동시킵니다. 이 엄청난 진동으로 순식간에 열이 발생하죠. 이렇게 급속 가열되면 단단했던 전분 구조가 폭발적으로 변합니다. 아까 실타래 비유 기억하시나요? 가지런히 정리된 실타래가 갑자기 폭발해서 뒤엉킨 것처럼 되는 거예요. 벽돌집으로 비유하면 튼튼한 벽돌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구조가 완전히 흐트러진 전분을 변성 전분 또는 손상 전분이라고 합니다. 전분 사슬도 짧게 끊어지고 표면적도 훨씬 넓어집니다. 변성 전분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이 변성 전분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 효소가 정말 쉽게 분해할 수 있어요. 뒤엉킨 실타래는 가위로 막 잘라도 되잖아요? 무너진 벽돌 더미는 치우기만 하면 되고요. 비슷한 원리입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갓 지은 밥은 포도당으로 전환되는데 평균 2-3시간이 걸리지만 냉동 후 전자레인지로 재가열한 밥은 30분에서 1시간이면 대부분 포도당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무려 3배나 빠른 거예요. 이렇게 급속히 흡수되면 우리 몸은 패닉 상태가 됩니다. 혈당이 로켓처럼 치솟으니까 췌장이 깜짝 놀라서 비상사태다 하고 인슐린을 대량으로 쏟아냅니다. 연쇄 반응 마이너스 악순환의 시작. 과도한 인슐린 분비가 일으키는 연쇄 반응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첫째, 혈당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마치 급브레이크를 밟은 것처럼요. 그래서 2-3시간 후에 다시 배가 고파지고 특히 단 것이 당기게 됩니다. 아까 밥 먹었는데 왜 또 배고프지? 의 원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둘째, 과도한 인슐린은 지방 합성을 촉진합니다. 특히 복부, 그러니까 뱃살로 가기 쉬워요. 먹는 것도 별로 없는데 왜 뱃살이 안 빠질까? 의 답이 여기 있는 거죠. 셋째,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면 우리 세포들이 인슐린에 둔감해집니다. 또 인슐린이야? 이제 무시하자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고 제2형 당뇨병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즉석밥은 더 심각한 이유. 즉석밥의 경우는 더 복잡합니다. 제조 과정을 자세히 보면 공장에서 대량으로 밥을 짓고 100도 이상 고온 살균을 하고 급속 냉각시킨 다음 포장합니다. 유통 과정에서 온도 변화를 겪고 우리가 먹을 때 또 전자레인지로 가열하죠. 이 과정에서 전분은 최소 4-5번 구조 변화를 겪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변성된 전분은 더욱 빠르게 흡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연구 맥락에서 시판 즉석밥의 혈당 지수가 갓 지은 밥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거의 설탕 수준에 가까운 혈당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희망의 메시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걱정 마세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분의 급속 흡수를 막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천연 방법들이 있거든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현대 과학이 만나서 찾아낸 놀라운 비법들입니다. 다음 챕터에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정말 간단해서 에이, 이게 다야? 하고 놀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간단한 방법들이 놀라운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드디어 해결책입니다. 지금까지 문제점을 들으시면서 답답하셨을 거예요. 이제 지금 바로 부엌으로 가서 확인할 수 있는 재료들로 혈당 급등을 막는 4가지 비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 식초입니다.
네, 집에 있는 그 식초 맞아요. 밥 지을 때 식초를 딱 반 티스푼만 넣어 보세요. 쌀 2컵 기준으로 일반 식초 반 티스푼, 대략 2-3ml 정도면 충분합니다. 식초 냄새 나지 않을까요? 맛이 이상해지는 거 아니에요?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밥을 지으면서 식초의 휘발성 성분은 대부분 날아가고 오히려 밥이 더 고슬고슬하고 윤기가 납니다. 일본 초밥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었던 거죠. 초밥용 밥에 식초를 넣는 건 단순히 맛 때문만이 아니라 밥을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 연구 맥락에서 식초의 아세트산이 전분 소화 효소의 활동을 억제하고 위에서 음식이 머무는 시간을 늘려준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혈당 상승이 완만해지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됩니다. 게다가 식초는 지방 분해를 돕고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니 일석삼조인 셈이죠. 사과 식초를 쓰시면 더 좋습니다. 사과 식초는 일반 식초보다 향이 부드럽고 칼륨과 펙틴 같은 유익한 성분이 더 많거든요. 현미식초도 좋은 선택입니다. 전기밥솥에 쌀과 물을 넣고 식초 반 티스푼 넣고 평소대로 취사 버튼만 누르면 끝입니다. 두 번째 비법은 귀리입니다. 흰 쌀밥만 드시는 건 이제 그만. 하지만 100% 잡곡밥은 부담스러우시죠?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찾은 황금 비율이 쌀 7, 귀리 3입니다. 이 정도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요.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이 베타글루칸이 정말 놀라운 일을 하는데요. 전분이 포도당으로 바뀌는 속도를 물리적으로 늦춰줍니다. 마치 장벽을 만들어서 소화효소가 전분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콜레스테롤도 함께 낮춰주고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잡곡밥은 딱딱해서 싫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귀리를 전날 밤에 물에 불려두세요. 그리고 밥 지을 때 물을 평소보다 20% 정도 더 넣으세요. 압력밥솥을 쓰시면 더욱 부드러워집니다. 처음엔 쌀 8, 귀리 2로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콩을 넣는 것도 훌륭합니다. 검은콩, 서리태, 강낭콩, 병아리콩 등 집에 있는 콩이면 뭐든 좋아요. 콩의 단백질과 섬유질이 탄수화물 흡수를 효과적으로 늦춰줍니다. 특히 검은콩의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라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비법은 향신료입니다. 강황가루 아시나요? 카레에 노란색을 내는 그 향신료 말이에요. 이 강황이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라 천연 혈당 조절제 역할을 한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밥 지을 때 강황가루를 아주 살짝만 넣어 보세요. 쌀 2컵에 강황가루 14티스푼, 약 1지 정도면 충분합니다. 밥이 예쁜 황금빛을 띠면서 구수한 향이 납니다. 처음엔 낯설 수 있지만 금세 익숙해지실 거예요. 강황의 주성분인 커큐민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서도 당뇨병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이 강황입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더. 강황과 후추를 함께 쓰면 시너지 효과가 엄청납니다. 후추의 피페린 성분이 커큐민 흡수율을 크게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밥 지을 때 통후추 2-3알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맛에는 전혀 영향 없으면서 건강 효과는 배가 됩니다. 계피도 좋은 선택입니다. 계피는 인슐린과 비슷한 작용을 해서 혈당을 낮춰주거든요. 밥 지을 때 계피 스틱 반 개 정도 넣으시면 은은한 향과 함께 혈당 조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비법은 먹는 순서와 타이밍입니다. 이건 밥 자체와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정말 중요한 습관이에요. 먼저 식사 10-15분 전에 물 한 컵을 천천히 드세요.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가 준비 운동을 하게 되고 포만감도 빨리 와서 과식을 막아줍니다. 네 번째 비법은 먹는 순서와 타이밍입니다.
이건 밥 자체와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정말 중요한 습관이에요. 먼저 식사 10-15분 전에 물 한 컵을 천천히 드세요.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가 준비 운동을 하게 되고 포만감도 빨리 와서 과식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먹는 순서입니다. 채소나 나물 반찬을 먼저 5분 정도 천천히 드세요. 그 다음 단백질 반찬을 5분, 마지막에 밥을 드세요. 이 순서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혈당 상승을 상당히 억제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채소의 식이섬유가 먼저 위와 장의 자리를 잡으면 이후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를 물리적으로 방해합니다. 마치 쿠션 역할을 하는 거죠. 김치도 좋고 나물 무침도 좋고 샐러드도 좋습니다. 냉동밥을 계속 드시고 싶은 분들을 위한 팁도 있습니다. 일주일치를 한 번에 냉동하지 마시고 2-3일 분량씩만 냉장 보관하세요. 냉장 보관은 냉동보다 전분 변성이 덜합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 대신 찜기를 사용하거나 전자레인지 출력을 50%로 낮춰서 천천히 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즉석밥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즉석밥을 데운 후에 생귀리 가루를 1스푼 정도 뿌려서 잘 섞어 드세요. 또는 먹기 전에 김치를 충분히 드시고 식후 1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는 것도 혈당 급등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네 가지 방법 한 번에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가장 쉬운 것부터 하나씩 시도해 보세요. 제 경험상 식초 넣기가 가장 쉽고 귀리 섞기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먹는 순서 바꾸기는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오늘 저녁 딱 하나만 선택해서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만듭니다. 실제로 이 방법들을 실천한 분들이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차는 있지만 대부분 비슷한 패턴으로 변화를 체감하십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식후 졸음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보통 3일 안에 느끼실 수 있어요. 특히 점심 식사 후 오던 그 극심한 졸음이 사라집니다. 65세 직장인 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점심 먹고 회사에서 꾸벅꾸벅 조는 게 일상이었는데 식초 넣은 밥을 먹기 시작한 지 사흘째부터 오후에도 정신이 맑더라고요. 처음엔 우연인가 했는데 일주일째 계속 그러니까 확실한 변화라는 걸 알았죠. 속이 더부룩한 느낌도 빨리 개선됩니다. 밥만 먹으면 배가 빵빵해지고 가스가 차던 분들이 며칠 만에 속이 편안해졌다고 하십니다. 저녁 때 폭식하던 습관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혈당이 안정되니까 극심한 배고픔이 오지 않는 거죠. 일주일 정도 지나면 신체 리듬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수월해지고 하루 종일 에너지 레벨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특히 오후 3-4시에 오던 그 극심한 피로감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68세 주부 김 씨의 경험담입니다. 오후 3시만 되면 꼭 초콜릿이나 과자를 찾았어요. 안 먹으면 손이 떨릴 정도로 당이 떨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귀리 넣은 밥을 먹기 시작하고 일주일쯤 지나니까 오후에 간식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냉장고 문 여는 횟수가 확 줄었어요. 2주가 지나면 측정 가능한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혈당 측정기가 있는 분들은 식후 2시간 혈당이 평균 15-20 정도 낮아진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체중도 특별한 다이어트 없이 0.5-1 kg 정도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아침 공복감도 달라지는데 전에는 배고파 죽겠다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건강하게 배고프다는 느낌으로 바뀝니다. 한 달이 지나면 확실한 체감이 옵니다. 바지 허리가 편해지고 벨트 구멍이 한두 개 줄어듭니다. 얼굴 붓기가 빠지면서 주변에서 얼굴이 작아졌네, 젊어 보인다는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특히 강황을 넣은 밥을 드신 분들은 변비 개선 효과를 많이 보고하십니다. 70세 김 할머니는 10년 넘게 변비약을 먹었는데 강황 밥 먹고 한 달 만에 약을 끊었어요. 매일 아침 화장실 가는 게 이렇게 시원한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피부 변화도 놀랍습니다. 강황의 항염증 효과와 혈당 안정이 맞물려서 피부 톤이 밝아지고 기미나 잡티가 옅어집니다. 가려움증이나 건조함도 개선되고요. 72세 박 할머니의 경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엔 혈당 때문에 시작했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며느리가 어머니 피부가 좋아지신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3개월 지난 지금은 동네 친구들이 무슨 영양제 먹냐고 물어봐요. 손주들도 할머니 예뻐졌다고 하니까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요. 3개월이 지나면 검사 수치에서도 확실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당화 혈색소가 0.3-0.5 정도 감소하는 경우가 많고 중성 지방도 개선됩니다. 체중은 평균 2-3kg 정도 자연스럽게 감량됩니다. 특별한 운동이나 식이요법 없이 밥 먹는 방법만 바꿨을 뿐인데 말이죠. 앞서 소개한 68세 박 여사님의 3개월 후 변화를 다시 정리하면 공복 혈당이 115에서 98로 당화 혈색소가 6.2에서 5.7로 떨어졌습니다. 체중은 3.5kg 감량, 허리둘레는 5cm 감소했고요. 의사 선생님이 약을 드신 것보다 효과가 좋네요 라고 놀라셨다고 합니다. 예상치 못한 보너스 효과들도 있습니다. 첫째, 미각의 변화입니다. 혈당이 안정되니까 단맛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집니다. 전에는 커피에 설탕을 2스푼씩 넣었는데 이제는 반 스푼만 넣어도 충분히 달아요. 과자나 케이크는 너무 달아서 못 먹겠더라고요. 이런 변화가 자연스럽게 당 섭취를 줄이는 선순환을 만듭니다. 둘째, 수면의 질이 개선됩니다. 저녁 식사 후 혈당이 안정되니까 밤에 속이 편하고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됩니다. 새벽에 깨는 일이 없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해요 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셋째, 관절 통증이 줄어듭니다. 특히 강황을 드신 분들에게서 이런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데 항염증 효과 덕분인 것 같습니다. 계단 오르내리기가 수월해졌어요. 무릎이 덜 아파요라는 보고가 이어집니다. 넷째, 정신적인 명료함이 증가합니다. 혈당 롤러코스터가 사라지니까 집중력이 좋아지고 기분 변화도 줄어듭니다. 머리에 안개가 거친 느낌, 책 읽기가 수월해졌어요 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70세 이상 고령자, 오래된 당뇨 환자, 여러 약물을 복용하는 분들은 변화가 더 천천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느려도 변화는 반드시 옵니다. 제가 상담한 82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효과가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2달쯤 지나니까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더라고요. 3개월 지난 지금은 확실히 몸이 가벼워졌어요. 늦게라도 시작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런 변화들을 체크하면서 기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주 체중과 허리둘레를 재고 식후 활력 수준을 1-10점으로 평가하고 간식 먹은 횟수를 기록하고 배변 상태를 체크하세요. 변화를 눈으로 확인하면 동기부여가 되고 지속할 힘이 생깁니다. 처음 일주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기만 잘 넘기면 몸이 새로운 패턴에 적응합니다. 2주가 지나면 새로운 습관이 자리를 잡고 한 달이 지나면 이전 방식으로 돌아가기 싫어질 겁니다. 3개월이 지나면 완전히 새로운 당신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안전하게 실천하는 방법과 지속 가능한 습관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면 소용없으니까요. 먼저 꼭 말씀드려야 할 안전수칙이 있습니다. 인슐린을 투여하고 계신 분, 혈당 강화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세요. 이 방법들이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약물과 함께 사용하면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약을 임의로 중단하지 마시고 이 방법들을 보조적으로 활용하면서 의사와 상의해 약물을 조절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위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다면 식초 사용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식초 대신 다른 방법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칼륨이 많은 식품에 주의해야 하니 이 부분도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제 단계별로 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면 부담스럽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시작하세요. 첫 주에는 하나만 선택해서 시작합니다. 월수금은 새로운 방법을 적용하고 화목토는 평소대로 드세요. 이렇게 하면 몸의 반응을 관찰할 수 있고 부담도 적습니다. 예를 들어 월수금은 식초 넣은 밥, 화목토는 일반 밥 이런 식으로요. 둘째 주에는 두 가지를 조합해 봅니다. 식초와 귀리 20%를 함께 적용하거나 식초와 먹는 순서 바꾸기를 함께 하는 거죠. 이때도 무리하지 마시고 불편하면 다시 한 가지로 줄여도 됩니다. 셋째 주부터는 3-4가지를 모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쯤이면 몸이 어느 정도 적응했을 거예요.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조합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장보기 리스트를 만들어 두시면 좋습니다. 사과 식초 또는 현미 식초, 통기리 오트밀 말고 통곡물, 강황가루, 통후추, 현미나 보리. 이 정도만 준비하면 충분합니다. 대형마트나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밥솥 세팅도 루틴으로 만드세요. 일요일 저녁을 밥 짓는 날로 정하는 겁니다. 3인분만 지어서 1인분씩 유리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세요. 냉동보다 냉장이 낫다는 거 기억하시죠? 3일 내에 먹으면 충분히 신선합니다.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한 초간단 방법도 있습니다. 즉석밥을 데운 후에 식초 탄 물 2스푼을 뿌리고 잘 섞어서 2분 정도 기다렸다가 드세요. 완벽하진 않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드릴게요. 식초 맛 정말 안 나나요? 밥 지을 때 넣으면 99% 날아갑니다. 오히려 밥맛이 고슬고슬해져서 좋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도 걱정되시면 처음엔 양을 반으로 줄여서 시작하세요. 귀리가 없으면 어떻게 하죠? 보리, 퀴노아, 렌틸콩, 병아리콩 등 다른 잡곡도 좋습니다. 집에 있는 걸로 시작하세요. 중요한 건 섬유질을 추가하는 거니까요. 매일 해야 하나요? 아니요. 주 4-5회만 해도 충분합니다. 완벽을 추구하다가 포기하는 것보다 70% 정도 실천하면서 꾸준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외식할 때는 어떻게 하죠? 외식할 때는 기본 원칙만 지키세요. 식전에 물 마시기, 채소 반찬 먼저 먹기, 천천히 먹기.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집에서 잘 실천하고 있다면 가끔 외식 때 못 지켜도 큰 문제 없어요. 성공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혼자 하지 마시고 가족과 함께 시작하세요. 배우자나 자녀들과 함께 하면 서로 격려하고 지속하기 쉽습니다. 친구들과 결과를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 요즘 이렇게 먹는데 혈당이 좋아졌어 라고 자랑하면 친구들도 관심을 갖고 함께하게 됩니다. 목표는 작게 세우세요. 3개월 안에 당화 혈색소 1.0 낮추기보다는 2주 동안 식초 밥 먹기가 더 현실적입니다. 작은 성공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며칠 못 지켰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인간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2주 실천 캘린더를 만들어 보세요. 달력에 매일 한 줄씩 기록하는 겁니다. 오늘 식초 밥 먹음, 점심 후 졸지 않음 이런 식으로요. 시각적으로 확인하면 성취감도 생기고 동기부여가 됩니다. 기록할 항목은 간단하게 정하세요. 오늘 실천한 방법 식초 길이 강황 순서, 식후 졸음 정도 1-10점, 간식 먹은 횟수, 특별히 느낌 변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데는 평균 66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처음 2주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한 달이 지나면 조금 편해지고 2달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3개월이 지나면 이전 방식으로 돌아가는 게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질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75세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엔 귀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 별거 없더라고요. 식초 넣는 거야 뚜껑 열어서 한번 따르면 되고 귀리는 쌀이랑 섞어 놓으면 되고 이렇게 간단한 걸로 건강이 좋아진다니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영상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냉동밥과 즉석밥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문제가 있지만 식초 반 티스푼, 귀리 30%, 강황 한 꼬집 먹는 순서 바꾸기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어떤 방법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2주 후 변화를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른 분들께 큰 동기부여가 될 거예요.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가 모여 큰 결과를 만듭니다. 밥 한 공기에서 시작하는 변화,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세요. 다음 주에는 혈압약 먹어도 혈압이 안 떨어지는 진짜 이유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밥 한 공기의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바꿀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만약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화면 아래 엄지 모양 좋아요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준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빨간색 구독 버튼 보이시죠? 한 번만 누르시면 됩니다. 옆에 종 모양 알림 설정까지 켜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려드려요. 매주 화요일, 금요일에 시니어 건강을 위한 꿀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예고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혈압약 먹어도 혈압이 안 떨어지는 진짜 이유와 해결법입니다.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될 거예요. 놓치면 후회하실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 공유 버튼 한 번이면 됩니다. 혼자 사시는 친구분께, 당뇨 걱정하시는 형제 자매께, 건강이 염려되는 부모님께 이 영상 링크를 보내주세요. 이거 한번 봐봐. 도움될 것 같아라고 한마디만 덧붙이시면 됩니다. 함께 건강해지면 더 좋잖아요. 서로 격려하면서 실천하면 성공 확률도 높아집니다.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식초 넣어봅니다. 귀리 사러 갑니다. 2주 후에 결과 알려드릴게요. 이런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보람이고 다른 시청자분들께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거나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저는 이렇게 해봤는데 좋더라. 이런 정보가 모이면 우리 모두의 지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채널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 커뮤니티입니다.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건강해지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 지금 당장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3초면 됩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